안녕하십니까, 박성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세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이승만이가 1923년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모임이었던 국민대표회의에서 1923년 이승만을 탄핵합니다. 그 이유는 이승만이 그 당시에 국제연맹에 우리나라의 유임통치를 청원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1925년에 탄핵돼서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을 선출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탄핵이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사에 들어와서 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에 윤석열이 탄핵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시행했다.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불행한 대통령이 더 이상은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탄핵된다는 사실을 이번에도 다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승만은 1875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개항되기 1년 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목사님들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미국까지 가서 대학을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독립운동 과정에서 친일적인 행위를 하고 또 독립운동 자금을 유용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로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공을 인정받지만 현대사에 들어와서 1대부터 3대까지 대통령 하면서 많은 독재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재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의 독재적인 그런 정치 형태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승만은 1948년 50총선거로 선출된 재헌 국회의원들의 그 간접 선거로 초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이승만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재헌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52년에 재헌 국회의원들을 다시 선출했는데 그 당시에 국회에 들어온 그런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던 국회의원이 많이 등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자기의 그런 그 추종 세력들이 국회에서 거의 낙선했기 때문에 자기의 재선이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발췌개헌입니다. 이 발췌개헌이라는 것은 헌법에 필요한 부분만 빼서 개헌을 해서 바로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발췌개헌안의 그 주요 목적은 이제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뽑지 말고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뽑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원제를 실시하겠다. 이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발췌개헌입니다. 그래서 그 6.25 동란, 다시 말하면 6.25 전쟁 중에 부산에서 정치파동을 일으키면서까지 국회의원들을 구속하고 자기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또는 재선을 위해서 헌법을 바꿔가지고 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1956년에 다시 3대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또 헌법을 개헌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재선까지만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1대, 2대 대통령 8년 했으면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또 정권 연장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개헌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4.4.5.2 개헌입니다. 이것은 1954년 4.4.5.2 개헌을 바로 주도했다. 4.4.5.2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 시간에 했던 4는 버리고 5 이상은 반올림한다. 이런 법칙을 이용해서 개헌했다 해서 4.4.5.2 개헌 그럽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203명이었는데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헌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개헌할 수 있다. 그런데 처음에 국회에서 이것을 논의했을 때 135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원래는 3분의 2면 13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135명이 찬성해서 이 개헌을 할 수 없다 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이것은 135명도 된다 해가지고 135명을 반올림하면, 다시 말하면 4 이하이기 때문에 135.4 어쩌고저쩌고 하면 거기를 다 버리면 135명이 맞다 해가지고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3대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승만이가 고령의 나이가 되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는 부통령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부통령을 이기붕이가 차지해서 자유당이 계속 정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나타나죠. 이것이 바로 1960년 3.15 부정선거입니다. 이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유권자보다 그 투표한 사람의 투표자 수가 더 많은 그런 웃지 못할 부정선거가 실세입니다. 4인조, 9인조, 그리고 이제 뭐 올빼미 투표, 피아노 투표, 그리고 이제 야당 참가인들을 바로 퇴출시키는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하면 창원, 그 당시에 마산 지역에서 바로 3.15 부정선거의 규탄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인 입학식을 앞둔 바로 김주열 열사가 경찰의 탄압에 의해서 체류탄이 눈에 박힌 채로 바로 실종이 됐다가 바다 위에 시신으로 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화선이 돼서 전국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4.19 혁명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 4.19 혁명으로 이승만은 일주일 만에 바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하와이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일생을 마쳤다 그러죠. 이런 사람을 실제로 독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세력들은 이 사람이 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서 동상도 세우고 그리고 기념관도 세우자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란 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항상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사에 나타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교훈 삼아서 항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감시의 눈을 절대 다른 데로 돌리면 안 됩니다. 이번 윤석열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국민들 위에 군림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만함을 드러냈고 이것이 불법적인 그런 비상계엄을 낳게 했습니다. 이승만도 마찬가지로 건국의 아버지란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승려 이련이가 썼던 삼국유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건국은 BC 2333년에 바로 당군 할아버지가 건국했다. 이렇게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건국의 아버지를 논하게 되는 것인지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제에게 35년 동안 불법적으로 제국주의에 점령당한 것에서 독립을 했는데 그것을 건국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됐죠. 또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에도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정부의 수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절이라든가 건국의 아버지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은 항상 국민들을 기만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역사를 근대사부터 가르치고 현대사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고려시대나 삼국시대나 그리고 선사시대 순으로 가르친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는 선사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순으로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인식이 좀 늦어진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1대에서 3대까지 대통령을 역임했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대통령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